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새해 첫날 30포인트 이상 급등세를 펼쳤던 이 지수가 모두 다 이것을 반납을 하고 연말 수준까지 되돌려졌습니다. 지금 2000선 밑에서 어제 마감된 그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확인해야 될 그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문제가 여전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다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옵션 만기나 뱅가드 이슈가 여전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금통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 된 어제부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시작이 된 어닝 시즌도 여전히 캄캄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컨센서스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 분위기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당분간은 유가증권 시장은 좀 어두울 것으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 위주로의 투자 전략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해외 증시를 보면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조정 장세를 펼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은 데 따른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시장에 큰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했는데요. 장이 마감되자마자 알코아가 실적의 포문을 열었고, 예상대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0.4%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13,328선에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가 0.23%의 조정으로 3,091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3%의 조정으로 1,457선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등락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초가를 고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낙폭을 키워간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0.4%의 조정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4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와 비교를 한다면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코아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21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보잉사의 급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연료 누출 악재가 전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별의 등락입니다.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 하락 마감한 종목들을 좀 본다면 산업 업종이 1%가 넘게 조정을 받았고, 통신주 마찬가지로 1%대 큰 낙폭이 기록됐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상위권에 랭크된 종목들을 본다면 휴레패커드가 1% 넘게 올랐고, 아래쪽으로 엑손모빌과 홈디포 등의 순으로 상승 마감을 했던 반면에 보잉사가 연료 누출 악재가 전해지면서 2.6%로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고, 아래쪽으로는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가 2.43% 밀려난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엇갈린 경제 지표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프랑스 CAC 지수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푸츠백 지수입니다. 0.18%의 조정 6,053선의 장을 마감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 0.48% 밀려났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강보합권의 마감으로 3,705선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유럽 시장에 전해진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엇갈린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재료는 지난해에 11월 유로존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11.8%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달았습니다. 그리고 12월의 경제 기대지수 같은 경우는 87을 기록하면서 예상 밖에 선전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요 종목의 움직임 살펴본다면 영국의 세인스버리가 6개월 연속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에 영국 증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역시 띠고 있는데요. 하락한 업종은 바로 기초 소재 업종으로 1%가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산업 섹터 역시 1% 넘게 밀려났고 기술주가 1% 가까이 올라간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른 상승한 업종도 살펴본다면 경기 필수 소비 업종인데요. 0.2% 정도 올라갔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한 상위권의 세인스버리가 역시 올라와 있는데요. 2.2% 정도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 호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로이스뱅킹 그룹이 0.7% 추가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가 1%대 조정이 나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통신주가 0.9% 약세장 속에서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메르츠방크와 또 다른 은행 기업인 도이체방크가 1.3%가 올랐는데요. 반면에 폭스바겐이라든지 다임러와 같은 자동차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인 장이었습니다. 강보합 마감을 한 프랑스케크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부진한 업종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본다면 크레딧 아그리콜과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금융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상위 종목에 악사가 올라와 있는데 2.37%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렇게 경제 지표에 엇갈린 결과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12월 경제 기대 지수가 예상 밖의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다는 점이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재료는 유로존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와 함께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됐는데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좀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